오마르 아라브라 캐나다 교통부 장관이 캐나다 동부 주요 도시를 잇는 새 고속 열차 서비스 하이 프리퀀시 레일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라브라 장관은 캐나다 역사 수십 년 이래로 최대 규모의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며 이 프로젝트가 무사히 완료된다면 캐나다 동부에 많은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 전했습니다. HFR 프로젝트는 퀘벡시티, 몬트리올, 오타와 그리고 토론토를 잇는 열차 서비스로 기존보다 더 빠르게 각 도시를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열차는 시속 177km에서 200km 사이로 선로를 달리며 캐나다 교통부에 따르면 오타와에서 토론토까지 단 90분이면 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교통부는 HFR은 퀘벡시티와 토론토를 오가는 연간 여행객들의 3배를 수용할 수 있다며 지난 2019년은 연간 480만 명이 오갔으나 2059년까지 1700만 명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아라브라 교통부 장관은 국민들은 더 빠르고 더 신뢰할 수 있는 열차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며 HFR 프로젝트는 토론토에서 퀘벡시티까지 더 자주, 더 빠르게 오갈 수 있는 대규모 운송 프로젝트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토론토, 오타와, 몬트리올, 퀘벡시티 사이를 오가는 여행은 캐나다에서 가장 흔한 여행 코스라며 대부분 차로 이동하는데 고속열차를 개통함으로써 더 빠르고 편안하게 도시간 이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해당 고속열차 서비스로 인해 저공의 여행 제공은 물론 도로 혼잡도도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HFR 서비스는 2030년 출범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 정부가 BC주 정상화 계획 제3단계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캠퍼스 복귀 지침도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BC주 내 전문대학 및 종합대학 학생, 교수진 및 교직원은 올가을에 되면 수업 재개를 위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엔칸 고등교육기술훈련부 장관은 세계적 대유행 때문에 지난 1년 반 동안 고등교육기관 및 학생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 백신 덕분에 더 밝은 앞날이 코앞까지 왔다며 세계적 대유행 중에 직업 정신과 융통성과 연민을 보여준 학생, 교수진 및 교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올가을에는 우리 학생들이 대면 수업으로 돌아가게 되어 정말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캠퍼스 복귀 지침은 4단계로 이루어진 BC주의 정상화 계획에 발맞추는 것입니다. 7월 1일에 발효된 제3단계부터 9월 초까지의 과도기는 고등교육기관들이 운영 규모를 늘리고 교수진, 교직원 및 학생을 다시 학교에 맞아들이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해당 지침은 일간 건강진단, 손위생 등의 공중보건 대책뿐만 아니라 교실 운영 및 관리, 캠퍼스 내 학생 기숙사 및 급식 서비스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캠퍼스 내 학생 기숙사 서비스 제공자는 올가을에 대비하여 100%에 가까운 수용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 교수진 및 교직원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 원주민 집합장소, 캠퍼스 내 서비스 수용 등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보니 헨리 BC주 보건관은 BC주는 코로나19 높은 예방접종률과 다른 방역 조치들로 인해 확진자 사례수 및 병원 입원율 감소를 비롯해 상황이 다방면으로 좋아졌다. 이는 전문대학 및 종합대학의 대면을 포함하여 우리의 정상화 계획을 점진적으로 안전하게 추진할 수 있음을 뜻한다며 학생, 교수진 및 교직원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올가을에 우리는 독감이나 다른 호흡기 질환에 대응하는 방식과 똑같이 캠퍼스 내 전파 사례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감시할 것이다. 이는 우리 BC주에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을 보여준 문제라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캠퍼스 복귀 지침은 원주민단체, 학생회, 교수진 및 교직원 노조를 포함한 공립고등교육부문의 광범위한 전문가들과 고등교육기술훈련부, BC주 질병통제센터, 지역공중보건국 및 주보건관실의 공중보건 전문가들 등이 협의한 결과입니다. BC주 고등교육기관 지침의 이전 버전은 캐나다 다른 지역들에서 교실 교육 재개 계획 모델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모든 고등교육기관은 코로나19 안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며 이 안전계획 대신 코로나19 등 모든 호흡기 질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전염병 대응 계획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BC주 보건당국 관계자는 올가을 목표는 매우 특정적이고 지시적인 코로나19 명령 및 규범에서 직업보건 및 안전을 위한 정상적인 제도적 정책 및 지침으로 전환하는 것이라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 코로나19 예방접종소가 해변가 쪽에도 설치된다는 소식입니다. BC주 보건당국에 따르면 사우스서리에 위치한 크레센트 비치와 프레이저 밸리에 위치한 컬터스 레이크에 코로나19 예방접종소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팝업 접종소는 12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이용이 가능하며 7월 6일 및 9일에 이틀간 운영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후 날짜를 추가로 더 지정하여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BC주 보건당국 관계자는 여름철 많은 사람들이 물놀이를 가는 것을 감안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며, 크레센트 비치는 7월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비처 스트리트에서, 컬터스 레이크는 7월 9일 컬투스 메인 비치에서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운영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레이저 보건당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 산불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BC주 전역에서 산불로 인한 화재가 200군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6곳 중 40곳은 지난 이틀 사이에 발생한 화재입니다. 대다수가 큰 불은 아니지만 이 중 12곳이 주의 요망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산불 크기가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크거나 공공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화재들이 주의 요망으로 분류됩니다. BC주 산불관리청 관계자는 현재 발생한 산불 중 132곳은 낙뢰로 인한 화재로 추정되며, 사람으로 인한 화재는 15건, 원인 불명의 화재는 49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46곳은 잘 진화되고 있고 34곳은 현상 유지에, 64곳은 손에서 벗어났다며, 전례 없는 산불로 인해 BC주 정부가 캐나다 연방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상황이라 전했습니다. 한편 최근 몇 년간 BC주는 산불 화재로 인한 피해가 도시까지 곧잘 미쳤는데요. 이러한 자연재해 역시 세계 기후 변화로 인한 현상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C주는 산불 연기로 인한 미세먼지 발령주의보로 거의 해마다 몸살을 앓았으며, 올해는 미국 쪽이 아닌 BC주 자체에서 일어나는 산불로 인해 이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홈구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년 7개월 만의 복귀 시도이며, 토론토시와 온타리오주 협조를 통해 캐나다 연방정부의 복귀 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복귀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토론토는 7월 31일부터 캔자스시티, 클리브랜드, 보스턴과 총 10연전을 홈구장에서 치를 예정으로, 구단은 홈 10연전을 로저스 센터 복귀 타이밍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2020년 시즌을 앞두고 토론토 블루제이스로 이적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아직 토론토의 홈 구장 로저스 센터에서 정규리그 경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로저스 센터는 1989년 설립된 최초 개폐식 돔구장으로 총 49,282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캐나다의 최근 확진자 수가 1,000명 이하로, 캐나다 전 국민의 약 80%가 백신 접종을 마쳐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올 여름 로저스 센터에서 팬들을 만나는 게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스라엘 보건부가 화이자 백신 예방 효능이 인도발 델타 변이에는 훨씬 낮아졌다고 전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의 예방 효능은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94%나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보건부가 공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화이자 백신의 효능은 94.3%였습니다. 그러나 6월 6일부터 7월 3일까지 임상에서 확인된 화이자 백신 예방 효능은 64%였습니다. 그동안 일반적인 백신들의 통과 기준이 60%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화이자 백신은 보통 백신들과 별 차이가 없는 백신이 된 셈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게 하는 예방이고, 다른 하나는 걸려도 중증으로 발전하지 않아 입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바이러스 약화 효능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보건부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의 중증 예방 효능 역시 98.2%에서 93%로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의 기간 동안 신규 감염자 중 55%가량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의 돌파 감염 사례여서 더 충격을 안겨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델타 변이 유입이 확인된 것은 지난 4월 16일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보건부에 따르면 이후 델타 변이는 백신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최근 이스라엘 내 신규 감염자 중 90%가량의 델타 변이 감염자로 이미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6월 1일부터는 대부분의 방역 조치를 해제하고 6월 15일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풀었으나 이후 신규 확진자 수가 폭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 고위관리는 백신이 델타 변이에 덜 효과적인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며, 정부는 면역 억제 상태가 된 노령층에 부스터샷 제공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최근 헤브루 대학과 하다샤 대학 의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화이자 백신의 델타 변이 예방 효능이 60에서 80% 선으로 나온 바 있어 추후 더 많은 자료가 수집되면 이에 대한 수치는 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